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우리나라의 심장 서울입니다. 서울 방역이 뚫릴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파장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울시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뉴스토마토 고재인 사회부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있으며 좀 어떻게 준비를 대응하고 그래서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정부나 서울시가 이미 예정한 그런 그룹 안에서 그리고 이 감염원이 확실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감염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과연 지역사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온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주로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병원에까지 감염이 안 되도록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예컨대 환자들이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선별 진료소를 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병원을 찾는 경우에 사전에 이런 어떤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병원에 가족들이 병문안 오는 걸 금지한다든지 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열 있는 사람들이 아예 병원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노력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있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메르스 때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서울시 주도로 잘 이끌어 가셨는데 메르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좀 무엇이 좀 달라졌고 지금 중앙정부와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우리가 메르스 때 5년 전에 이 감염병을 사실 경험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감수성의 측면에서나 또 방역력의 측면에서나 또는 대응력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졌다. 그래서 2015년 메르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사실 중앙정부와 함께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가고 또 동시에 그 당시 제가 계속 강조했던 투명성이 감염병의 특효약이다. 또는 이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것들이 사실 관철된 과정이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또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예컨대 선별진료소 아이디어라든지 또 신속 확진 시스템이라든지 또 역학조사도 우리가 그 당시에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동선을 과학적으로 빨리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그때 서울시가 만들어낸 혁신이 지금 전국화돼서 그나마 지금 사실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게 된 이유였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대통령도 지금 되게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22조 풀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경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소상공인 쪽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선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관광 관련 산업들은 거의 부도 위기에 지금 몰렸고
그 외에도 지금 아무래도 행사가 취소된다거나 이동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중소기업, 자영업 다 아까도 제가 직접 면담해 보면 거의 뭐 70% 이상의 이 매출액 급감을 가져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죠. 물론 한편으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위기에 처한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극복 이후에까지 준비하는 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시 예산의 한 60%를 상반기에 그야말로 지출하자. 약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말하자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위기를 저는 오히려 기회로 또 우리가 전환시키는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우수한 상품들을 셀렉션해서 이 상품들을 우리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런 세계로 진출시키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K-팝, K-무비, K-코스메틱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든지 거기에 그 유행에 타서 올라타서 함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가져가서 지금 새롭게 매장을 열고 또 이 유통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그 나라의 최고의 쇼핑몰이나 또는 유통 기업하고 손을 잡고 우리는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짜주면 그걸 갖고 파는 거는 그쪽에서 그럼 우리가 위험 부담도 줄고 우리는 중소기업 갖다 팔고 일정한 수수료까지 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서울 메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아무튼 뭐 이번 기회에 저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매칭을 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진정성 있게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돌파한다고 하면 아마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한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과거에 사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웠던 한국 경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응원 웨이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억만 뷰가 너무 돌파했다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예상을 안 했는데 아주 중국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이런 친구를 원하고 있는지를 뭐 한눈에 보여준 사례죠. 예. 지금 아마 이 정도면 제가 북경이나 어디 가도 알아오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응원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코로나 얘기를 좀 넘어가서 부동산 너무 이슈 관심이 많으신데 또 시장님 또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부동산 시장 광풍 해법으로 이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인상을 내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좀 규제로 부동산 규제로 풍선 효과 영향으로 이제 수용성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 이 총선 앞두고 이제 수용성 규제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의 이제 대책도 좀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 상승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구상 중인 근본적인 해법이 있으시다면?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오스카상을 휩쓴 기생충도 사실은 저는 그게 영화의 여러 가지 기법의 우수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주제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가장 큰 위기는 그 불평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
이 신년사에서도 출발의 공정성,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했는데 그게 결국은 소득의 불평등, 또 자산의 불평등 이런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주거 문제인데 그 주거 문제는 저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채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대담함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정부의 정책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 그때 국회 토론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편적이고 이례적이고 대정적인 것보다는 보다도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된다. 그게 이제 부동산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제가 제시한 우리 부동산 국민 공유제고 그것은 국가가 또 정부가 지방 정부가 이런 어떤 가진 어떤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개발 부담금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그에 따라서 공공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여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보유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정부가 그렇게 가진 자산은 결국 부동산을 해결하는 데 쓰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의 일종의 토지 뱅크 같은 데 넣어서 이걸 활용해서 공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장 부지를 또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을 그리고 또 예컨대 이 임대료의 고통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오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제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로서는 물론 뭐 세금을 거두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공공기여금 또 서울시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그런 걸 실험해 보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좀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중앙 정부 권한을 좀 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이제 권한 이양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가능할지. 뭐 아니 저는 꼭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이런 권한을 넘어서서 사실은 뭐 지금 전 사회 이 모든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게 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은 그만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획일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보다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여러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소망과 이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맞춤형의 정말 저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이렇게 닿는 이런 정책을 잘 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권한과 재정을 분권, 지방 정부에 이렇게 말하자면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정부도 뭐 그런 뜻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개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예산만 해라도 5대5, OECD 평균이 5대5입니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근데 우리는 지방정부 다 합쳐봐야 8대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책은 아까 이 투기의 공화국을 우리가 폐지하고 정말 부동산이 사고 파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 월세와 전세를 사는 이른바 임대차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임대료에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막 오르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이 독일의 베를린이 향후 5년간 이 월세 임대료 상승,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를린이 워낙 유럽에서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값이 오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어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좀 벌써 좀 질문인데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예. 이제 뭐 근데 현 정부에서는 뭐 조국 사태, 뭐 코로나 지금 등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총선에 보면 그 시장님의 이제 뭐 박원순 시장 퀴즈 뭐 이런 남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뭐 많이 나온 분들이 많으신데 향후 저기 총선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이런 문제를 좀 박원순 퀴즈는 아니고요. 네. 어린애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부시장하고 뭐 이런 정무수석도 하고 네. 비서실장을 한 사람들이 한 19명 거의 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서울은 프로다. 사실 뭐 이미 프로페셔널하게 서울시장을 운영해서 글로벌 뭐 최고의 도시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뭐 저 혼자의 힘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들인데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프로 수준의 이런 행정력을 이미 익힌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이 국회로 간다면 그만큼 정말 국회도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다운 정말 일을 잘해서 그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과 또 실력과 이런 품격을 갖춘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프로이기 때문에 뭐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선거에 꼭 프로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이름에 대해서 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